원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서클이 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고객의 돈을 이제 미국 국채나 MMF에만 단순 투자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후술 설명을 드릴 거고, 서클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총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2월 24일 날 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 이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3주 동안 130%나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제 합의상, 이게 이제 아직은 합의가 안 됐는데 수정사항이 계속 하잖아요. 코인베이스 아마 그런 타 발행사에서 이자 지급이 금지되는 이슈가 터지면서 동시에 지금 16일 만에 36%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서클에게는 득이면 득이지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서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연히 RW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의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USDC를 발행을 하잖아요. 디지털 자산, 미국의 국채,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 위로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거래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 돈, 그게 USDC고 그 USDC를 발행하는 회사로서 중요한 게 바로 서클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 한 달 사이 2배 올랐다가 네. 지금 한 35% 정도 조정이 된 그런 네. 상태네요. 근데 맞습니다. 조정이 된 사유가 사실은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면서 네, 이 제3자 플랫폼의 스테이블 코인 지급이 금지됐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클의 그다지 악재라고 보시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답니다. 네. 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제가 남편한테 꼭 오늘 정답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서클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지금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뭐 네. 글로벌리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해외 거래소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그 구매할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거를 구매할 때 쓰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거는 비율을 들어보자면은 환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내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이제 우리나라 은행 뭐 K뱅크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그대로 통장이 1,000만 원이 찍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입금을 하면 이제 그 서클에서 USDC라고 하는 디지털 영수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발행해 줍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전 세계 1등 국가에다가 돈을 빌려줘요. 단기채에다가 투자를 보통 하는데 그 이자율이 대략 4%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벌어요. 아, 그러면 이제 USDC가 시가총액 2위 스테이블 네.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국채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따로 발행을 해주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주는 사람한테 뭘 주는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안 주는데 국채 투자 이율이 있으니까 네. 연 한 3에서 4% 내외의 수익이 나오고,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 기업의 어떤 이 기업 이익의 그 모태가 되는 거겠네요. 네. 네. 그러면 4조 매출이다 막 이러는데 그게 결국엔 다 이자에서만 나오는 그런 매출인 건가요? 이자뿐만은 아니고 이제 네.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이자고요. 그거 외에도 기타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전보다 15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아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 그다음에 자체 발행의 증가, 그런 것들을 사유로 많이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수익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은행이랑 자산운용의 결합 모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내 돈을 맡겨주는 은행 역할을 합니다. 1,000만 원? 1억?
은행에 맡기면 사실 은행보다도 저는 더 안전하다고 서클이 더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 그 지급준비금 제도라고 있잖아요. 네. 7% 정도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서클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1억 원 맡기면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USDC를 발행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대출 이런 거 전부 금지되어 있고요. 그 자산에 운용하는 그 방안, 그게 이제 지니어트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안전한 곳. 그래서 MMF라던가 단기채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가 지금 협력사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결제 네트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비자가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결제 수단으로서까지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결국에는 매출 96%가 국채 이자에서 아까는 이제 기타 수익이 15배 늘었다고는 하지만 비율이 그걸 작습니다. 감안을 해도 사실 96%가 이제 국채 이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리 네. 장사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서클이 작년 6월 정도에 이 상장이 됐고 그 네. 이후에 금리가 몇 번 이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 국채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조금 이익의 기반이 약간 이제 무너졌다. 무너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 차트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한마디로 순환량이 있고요. 오른쪽은 거래량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파란색이 USDC예요. 네. 파란색이. 여기 보시면 딱 1년 전에 고작 24% 정도가 유통이 됐어요. 한마디로 거래가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게 28%까지 이제 YOY, 즉 1년 대비 작년에 비해서 24%가 늘었다라고 이제 서클이 어닝콜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거래량, 한마디로 내가 그러니까 USDC를 들고 이렇게 거래가 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거래한 거, 이렇게 거래가 된 거. 왼쪽은 발행량, 오른쪽은 이제 거래량인데, 네. 그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96%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USDC가 한마디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거래를 할 때 한마디로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지금 좋아졌잖아요. 물론 네. 암호화폐를 사기 위한 일단은 수단으로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담보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용도로 써요.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도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초기 투자자들, 예를 들어 평균 단가가 뭐 하나로 치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이신 분들은 솔직히 뭐 1억 넘었다고 해서 지금 팔기가 싫잖아요. 네. 근데 추가 금액을 가지고 뭐 더 사고 싶은데 현금은 없어요. 그럴 땐 이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립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을 사는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중에 대표가 그러니까 USDC고, USDC는 미국 국채가 들어간 진짜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 이제 거기서 많이 쓴다고 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위프트 들어보셨나요? 네네. 스위프트? 코드. 예. 예, 자제들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을 보낼 때 수수료도 이것저것 항목으로 은근히 떼잖아요. 네. 맞아요. 한 3-40달러 떼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근데 네. 그거 아세요? 만약에 USDC를 보내면은 1달러도 안 됩니다. 아. 수수료가.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사용이 됐다. 네. 이게 음. 2024년 초 대비해서 2025년 그렇습니다. 말까지 해서 상당히 좀 늘어났다. 네. 이 표현이시고,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신 건데, 크립토 업계인으로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네. 사실 누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들고 있냐면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프로젝트들이.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들이 자기 이제 코인 발행을 하면 코인을 팔잖아요. 그럼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들고 있냐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만약에 하락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꿉니다. 아, 그럼 USDC로. USDC나 USDT인데 네. 사실 저 지금 사용량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왜 발행됐는데 쓰지 않는 비트코인이 저렇게 많지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도표를 보면서. 네. 그게 저장용으로 사용이 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을 저장용으로 쓰는 게 보통 이제 USDT를 많이 썼는데, 지금
뭐 규제니 뭐니 미국이 열리니 어쩌니 뭐 이러면서 사실은 USDC의 사용량이 이제 그만큼 커진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결제나 이런 분야도 사실은 USDC가 존재감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기는 합니다. 뭔가 이럴 때 비트코인으로 두지 않고 USDC나 USDT로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거는 그쪽이 조금 더 좀 가격이 안 안전하다, 내려가니까. 가격이 좀 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은 하군요. 내려가는데 BUSDC는 안 이제 내려가니까 유지가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디파이에 넣어놓고 담보로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 해요. 어떤 경제 활동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처음 출연이시라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예.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 서클이 거래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네. 또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 변화의 이 구조적인 변화가 어쨌든 좀 수익 구조에 또 영향을 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지금 이 USDC 이 순환량이 YOY, 즉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72%가 늘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환율이 늘었고, 그리고 다른 거래소, 여기 보시면 지금 다른 플랫폼에 1년 전에는 75%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는 지금 59%, 좀 많이 줄어들었죠. 확 줄었네요. 네, 16%가 줄어들었고, 그 자체 사용, 서클이라고 하는 이 자체 사용 비율이 5%에서 17%까지 12%나 아. 무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하나를 해보자면요. 그 여기 지금 현대백화점에 예를 들어 제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이고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제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현대백화점하고 먼저 수익률 배분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인지도가 없고 많이 약해요. 그러면 수익 구조에 내가 50%가 아니라 60%, 70% 이렇게 주더라도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불리한 입장에서 보통 체결을 합니다. 좀 지났어요. 장사를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강남, 뭐 잠실, 사당 뭐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 제가 점포를 막 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물론 이 기본 제가 이 현대백화점에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주지만 다른 지점들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뭐 비용 처리는 하더라도 수수료는 내질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서클은 테더가 1등이었어요. USDT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인베이스에게 53% 정도로 수익률을 줬습니다. 많이 줬네요. 네, 많이 줬어요. 이제 26년 8월에 곧 재협상 예정인데 위치라던가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거 외에도 자체적인 이제 거래소 의존이 아니라 뭐 아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체 수입도 늘어났고 자체 기업들한테 B2B 기업도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한 몇 % 정도까지 그 수익 쉐어를 내릴 수 있다고 보나요, 보통? 지금 이제 뭐 53%였었다고 하고 이제 재협상을 하면 뭐 예를 들어 45%까지 내릴 수 있는 건지 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건지.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한 40에서 45%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과거의 위치라던가 이런 게 조금 다를 뿐더러 거기다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가 원래 우리가 거래소에 예치를 하면은 이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받는 거를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네. 클래리티 법안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서클이 조금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왜냐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낮출게. 그리고 또 독립적이 되죠. 네. 뭐 서클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거래소도 있고 자체적인 플랫폼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한 40에서 45% 정도로 낮추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 이상을 주고 있었는데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유통 수익이
게 많다고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서클이 굉장히 작을 때부터 저는 봐왔으니까 음. 그때 서클은 코인베이스가 없으면 자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수수료 50%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수수료 수익이 국채 이자가 4%라고 치면 50%면 2%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뭐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생각하면 네.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가총액을 서클이 확보를 한 상태인데 수익이 왜 이래? 약간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다른 뭐 기타의 수익도 안 보이는 상태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좀 이게 많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또 주가에는 상승 요인이 되겠네요. 네, 영업이익이 그대로 늘어나니까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 간 결제에서 USDC가 또 많이 쓰인다라고 네. 서클이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초당 거의 수만 건에 가까운 그런 거래를 직접 내가 스스로 처리하면서 정산도 하고 송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AI 에이전트가 그 기존의 결제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송금할 때 오래 걸린다던가 수수료가 여러 군데 든다던가 자기가 이제 초에 수만 건 그러면 거래 그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통 금융권에서는 받아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USDC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진짜 결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 안에 보내져요. 그거는 공간 제약도 없습니다. 여기서 뭐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일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AI 에이전트는 되게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USDC를 더욱더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널리 되는 그런 혁신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냥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까 그 거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쓰는 그 비중이 현재는 그래도 작은 편이겠죠? 네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제 이게 늘어난다 그러면 얼만큼 늘어날까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많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 2% 정도?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서클이 AI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뭐 CPN,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던가 아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다시 다른 데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중이 높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뭐 결제를 알아서 하고 뭐 이럴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건가요? 미래에 아무래도 있어서? 지금 이제 LLM 많이 쓰시잖아요. 네. LLM에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 했을 때 자동으로 알아서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맡기고 싶다. 네. 왜냐하면 네. 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분야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유명하고 돈을 잘 버는 트레이더들이 자기의 전략을 공개하면 그거를 코드화 시켜서 이제 이 상황에 맞게끔 트레이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미 있는데 AI가 이걸 하면 굉장히 잘할 것이다. 근데 이때 그럼 돈을 뭘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원화나 피아스를 사용하기에는 규제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해서 가령 변호사님이 변호사니까 가령 이제 미국 법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그냥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 생겨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으로 치면 뭐 한 500원짜리 정도의 답변이에요. 네. 그럼 이제 500원의 돈을 변호사님이 그쵸. 원으로 바꿔서, 송금하기는 좀 그러니까. 해줄 때까지는 이걸 만약에 신용카드로 한다. 그러면은 요즘엔 편의점이 일상화돼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어떤 동네 점포 같은 데 가서 껌 하나 사고 카드 넣으려고 하면 막 쫓겨났었잖아요. 맞아요. 수수료도 안 수수료가 나온다고.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거래가 수수료가 굉장히 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수수료를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AI 사이에 벌어지는 이 데이터를 매개로 한 엄청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같은 걸 소화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지금 자료 보면 리더님이 다 준비를 해오셨는데 오늘 긴장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얘기가 좀 매끄럽지 않게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뭐 중동 전쟁도 있고 그리고 JP모건도 사실 JPM 코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예금 토큰 같은
컨셉이긴 합니다. 좀 범주가 다르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자 향으로 비슷한 어떤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자 장사 말고는 이렇다 하신 사업, 아까 얘기했던 AI 페이먼트가 있기는 한데 요게 뭐 단기간 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또 않아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좀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 당연히 그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정학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그 중동, 지금도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구매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1년 뒤라도 똑같이 내 돈을 그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도 이란에서도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그 구매가 많이 늘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정학 이슈는 물론 단기적인 움직임, 위아래 출렁임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그거는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론 JPM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테더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비포라던가. 근데 그것도 저는 위아래는 당연히 유동을 칠 수 있겠죠. 왜냐면 뉴스에 팔아라던가 뭐 이런 거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JPM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부적으로 말씀하는 코인이고, 그리고 테더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려면은 준비금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니어트 액트를 먼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에서도 거의 사용을 못하게 되고 있어요. 천천히 못하고 있어요. 미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산업은 PN이 이제 사용량이 조금 감소를 한다던가, 올해 이제 금융 네트워크인 레이어 1인 아크를 이미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치만 이미 그 아까 이 보여드린 거에서 서클 자체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유통을 하고 있는 코인이 많아지고 있고, 기타 수익이 무려 15배가 늘어난 점을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성과적으로, 물론 액수는 적을진 모르겠지만 서클은 지금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회가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설명드린 코인베이스와의 재협상이죠. 거기서 엄청 만약에 내가 뭐 40에서 45% 그러면 그 순간 몇 천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일단 그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랙록, RWA죠. 블랙록이 이제 RWA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를 하면서 국채를 토큰으로 올리는데, 공식 토큰으로 USDC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자와 인투이트 이런 대형 회사들이 전부 다 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당장 눈앞에 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또 통과가 된다고 치면은 은행도 이제 그 USDC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회계 장부에 그 USDC를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물론 이게 있지만은 단기적 이슈가 있어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서클의 미래에는 조금 더 밝은 그런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드리자면은 지금 서클이 그 CIR BTC라고 레딧 서클인가 그거를 지금 예고를 했어요. 비트코인하고 1대1 담보가 되는 그런 코인을 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 디파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비트코인 담보로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사업적으로 봤을 때 더 좋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